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의 속마음인데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부터 본 후에 나의 마음을 보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카드를 골라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는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1번님의 그 사람은 1번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라던가 자기계발이라던가 이런 무형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이 상대방이 1번님에게 이런 무형의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1번님은 어떤 행동을 해야겠어요? 아주 쉽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모르는 게 있는데 좀 가르쳐 주실래요? 요즘 제가 고민이 있는데 조금 조언을 듣고 싶어요. 이 반대로 남자분이시라면 그에 맞춰서 멘트를 좀 바꾸면 되겠죠. 꼭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를 상대방에게 풍기고 그 도움을 요청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스무스하게 잘 풀릴 거다. 왜냐? 상대방은 1번님에게 무형의 도움을 줄 수 있고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 보세요. 무슨 의미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1번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할배의 손가락에 사마귀 한 마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사마귀가 공격한다고 해도 할배가 짜증을 내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우리 사마귀가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님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은 1번님이 화내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또 여러 가지 가치관 등등 여러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1번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자, 이 카드 다시 보세요. 여기 이 사마귀가 할배한테 내숭을 부린다고 해서 그게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하죠. 그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분이랑 잘 되고 싶걸랑 절대로 내숭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담백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질 거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속된 말로 해가지고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관계가 틀어져서 헤어지는 과정을 생각한다던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인가.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하면은 이 카드를 보시면 사람들이 많죠? 이게 다 나를 거쳐간 사람들, 내 주변을 거쳐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빗대어서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라는 생각을 깔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카드는 나의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냐면은 맨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나 데이트 코스 같은 걸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끌어라로 되고 좀 더 커지면 의지하게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가 나랑 만나면서 편안함을 느끼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좋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상대방이 나를 이끌어주게 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겁나 쉽다 이겁니다. 자, 그 방법은 상대방이 잘 아는 것을 하자고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취미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그 취미를 같이 즐길 수도 있고요. 데이트 갈 때 상대방의 동네에 가는 방법도 있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줍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더 익숙한 것을 하자고 하면 이끌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10명 중에 1명, 우리 오빠는 그렇게 해도 안 이끌어주는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쉽게도 관심이 없거나 그냥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속히 다른 사람 찾길 바랍니다. 하지만 1번님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번님의 그 사람은 앞선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1번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관계가 잘 풀릴 겁니다. 깔끔하죠?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뭔가 협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내야 하거나 서로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카드에서 보시면 요 네 가지 색깔 보이시죠? 이게 다 색깔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나랑 다른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호감이 생겼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김칫국 마시는 것도 아니면서 좀 깊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6번째 카드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연애에서 나오면 굉장히 멋있는 카드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진짜 가치를 찾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멋지죠? 이 카드를 보시면 사람이 눈을 감고 있고 이마에 제3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바로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호감을 갖게 된 계기부터가 외적인 요소보다는 서로의 합, 서로의 비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이라는 카드가 나온 것 같네요. 지금 이 시기에서 1번님이 해야 될 거는 1번 카드부터 4번 카드까지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 거 있죠. 그거 잘 따라 하시면서 최대한 상대방의 가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시면서 본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7번째 카드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각성인데요. 이걸 연애에 대입해서 해석하면 나 자신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매력을 발견하는 쪽과 더 가깝습니다. 매력이라는 게 외모나 성격을 떠나서 나와 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평소에는 별로 능력도 없고 평범한 친구였는데 합이 잘 맞는 애인이 생긴 이후에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서로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처럼 연애에서의 각성이라는 것은 나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어떤 사람과 합을 이룰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것처럼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매력도 발견하고 나와 합이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8번째 카드는 조언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웃기게 생긴 어르신이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를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징검다리 건널 때 욕심 부려서 2칸, 3칸 점프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미끄러져 가지고 옷도 다 젖고 까딱 잘못하면 뚝배기 깨질 수 있다 이겁니다. 앞에 나온 1번님의 마음에 대한 카드들도 보면 생각을 깊게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안 자빠지는 방법이겠죠. 마지막 카드는 조언 카드를 따랐을 때 결과를 의미합니다. 오, 요 이마 중간에 보이십니까? 6번 카드 기억나시죠? 미래를 의미했었던 카드요.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를 찾아 나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 8번 카드의 조언을 잘 따라하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의 진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눈을 뜨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매우 매우 명확하게요. 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찾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역시 또 생각이 깊으시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빛을 발하게 되네요. 아무튼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하든 안 하든 상대방과는 도움되는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을 듯 하니까요. 이 상대방과 현재를 소중하게 맞춰 나가는 관계가 되시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번님 카드 리딩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카드는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의미하는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실제 삶에서 현타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 바로 다음의 순서가 러버, 연인 카드이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현타가 오죠. 현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겠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현타를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부모님의 관심, 친구의 우정, 연인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분은 현타를 이겨내게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번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죠? 간단합니다. 나는 너를 응원하고 너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너에게 호감이 있다. 요 정도의 뉘앙스를 풍기고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현타 왔다고 해서 맨날 전화하고 기분 풀러 가자, 스트레스 풀러 가자,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된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연애나 감정, 이런 것보다는 현실의 삶, 일, 커리어,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싫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남자 싫은 여자 있습니까? 없죠? 여자 싫어하는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 해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누구나 이성을 좋아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다. 그리고 2번님의 그 사람은 현실의 삶이 1순위고 연애는 다음 순위다. 이거죠. 이렇게 말해주면 한 10명 중에 3명 정도 약간 띨빵한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인보다 일이 우선인 사람은 상대방을 외롭게 만드는 쓰레기 아니에요? 이런 덜 떨어진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로 타로 리딩을 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긴 이유가 삶을 열심히 살거나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때문에 호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성보다는 현실의 삶이나 비전이 우선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낄 때는 비전 있는 모습 때문에 좋아해놓고 나중에는 뭐?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싫어? 이런 덜 떨어진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방해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라면 뇌조를 잘하면 되고, 썸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카톡하지 말고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정해놓고 연락해라 이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본업에 방해가 되면 귀찮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이 카드는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이겁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람이 있는데 앞에 보이는 밝은 면에 비해서 뒤에 그림자진 곳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둡죠. 이거는 어두운 면은 잘 안 보이고 밝은 면만 부각되어서 보인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성관계에서는 콩깍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좋은 면만 부각해서 봐질 때 좀 의도적으로 장점보다는 단점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랑 진지한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장점만 보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건데 이 단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거나 위로하거나 또한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나의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카드 리딩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자존감이 좀 부족하세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 카드의 키워드가 비교하다 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자꾸 비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교 자체를 안 하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나 자신의 매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 자체를 안 하고 상대의 태도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성관계에서 자존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2번님의 그 사람은 자존감 높은 사람을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행동력 있고 비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한 개인 시간도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만약 자존감 낮은 사람을 만나면 개인 시간을 갖기가 힘듭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의 예민함을 맞춰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님이랑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할까, 어떻게 꼬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존감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관계를 보면 뭐 이렇다 할 액션이 없었네요. 설마 액션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액션에 비해서 매우 절제된 액션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지만 가까운 곳에서 같이 숨 쉬는 정도? 맞지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현재 카드도 보니까 딱히 썸이나 연애 감정 뭐 그런 거랑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무미건조하다. 그냥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수준이다. 이렇게 단 둘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과제라던가 일이라던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것처럼요. 바로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일곱 번째 카드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6개월 안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고 다른 인연을 찾아서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하면서 레이더를 싹 돌릴 것 같네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카드만 보고 관계를 읽어보면 좀 아쉽다 이 생각밖에 안 드네요. 내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더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그랬으면 아쉽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간에 이번님한테는 다음 카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여덟 번째 카드는 조언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의 의미는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몇 번 더 후회해봐야 다음에는 그 실패를 바탕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해준다고 해도 실천 안 할 거고 만약에 실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느낀 뒤에 실천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번님이 생각하신 이 사람은 전체의 큰 연애운에서 잠깐 스쳐가는 인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 짝을 찾았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금 쪽팔려도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해 보면서 이성관계에 대해서 스킬이나 마인드 이런 것들을 단련시켜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언을 따른다면 결과가 어떨지 다음 카드에서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조언 카드를 따랐을 때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과 카드로 봐서는
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없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좋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전 카드들을 싹 봤을 때 이번님은 스스로의 매력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의 매력을 어떻게 찾습니까? 남들이 내 매력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내 겉모습을 더 예쁘게 꾸며야 됩니까? 이것도 아니죠. 다 아닙니다. 그 답은 이 카드의 키워드에 있습니다. 터닝 인. 이게 뭡니까? 내면 속으로. 남들의 말, 외적인 요소, 이것들을 잠시 조 옆에 치워두고 진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잡히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다. 아시겠죠? 꼭 올해 안에는 나 자신의 매력을 찾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3번님 리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성이라기보다는 친구랑 더 가까운 느낌이네요.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 그냥 친구는 아니고 정신적인 공감이 어느 정도 된 친구. 이렇게 정신적인 공감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앞으로 3번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지금 상태가 연인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그냥 평생 베프로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관계라면 고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귀여운 수준에서 호감을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단계에서 호감 표현 없이 그냥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100% 베프가 되니까 이 사람이랑 베프가 되고 싶다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고 연인으로 발전되고 싶다면 꼭 조금씩 호감 표현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한테 초콜릿 하나씩 줄 때 이 사람한테는 3개씩 주고 약간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좀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귀엽게 관심 표현하는 거. 이 정도 말해주면 딱 느낌 안다 애가.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오, 괜찮은데요? 충분히 연인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발전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총량을 100으로 치자면 친구로서의 호감 50%, 이성으로서의 호감 50%, 이렇게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1번 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 표현을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카드의 키워드가 풍요이기 때문에 딱히 이성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좀 편한 관계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번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분이 3번님을 생각할 때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느끼도록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할 때도 활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이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이트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3번님을 만날 때마다 편안함, 여유를 느끼게 된다면 점점 이성적인 호감도가 높아질 거다 이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일단은 3번님이 좀 많이 앞서 나가 계신 것 같네요. 이미 3번님의 생각 속에서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했네, 다 했어. 근데 다행히도 그걸 표현하진 않네요. 많이 앞서 나간 생각을 행동으로 표출하면 경찰서 끌려갑니다. 생각 속에서라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은 호감이 많이 있다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호기심을 좀 뭐라 해야 되노? 숨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급발진 안 하고 잘하고 있다. 참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나의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면 춤을 춘다. 이거 진짜 속마음이니까 다행이네요. 겉으로 표현 안 하면 되니까. 이 카드 키워드를 보시면 뉴 비전 아닙니까? 무슨 뜻이고? 그 사람이랑 핑크빛 미래를 혼자서 상상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1번부터 4번까지 보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알았으니까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랑 만나면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아이가 무지갯빛이 나는 방향을 보고 있죠.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선뜻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칫하고 있습니다. 왜 멈칫할까요? 그 이유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3번님의 과거에 대입하면 됩니다. 3번님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랑 만나면 어떨까 하고 궁금했단 말이죠. 하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멈칫한 이유는 이런 성향의 사람과는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아까 3번이랑 4번 카드에서 내 태도와 속마음에 대해서 말했었죠. 그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때 나오는데요. 남들이 보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얼굴에 굴뚝이랑 기계 같은 게 돌아가면서 연기가 막 나죠. 그만큼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쁘든 잘생기든 아무리 돈이 많든 가난하든 아무리 똑똑하든 멍청하든 일단 만나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다. 큰 틀에서는 별반 다를 것 없다. 다 나 하기 나름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 타로 카드로 봐서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 사람이랑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서로의 마음만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하지만 3번님의 마음 상태나 상황이 이를 그르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카드는 홀로있음이라는 키워드잖아요. 혼자서 뭔가 계속 생각하거나 배우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심리학 등등 연애랑 관련된 정보들을 혼자서 계속 찾아보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런 것들 아시겠지요? 아무래도 이런 정보들을 찾아볼 거라면 연애 스킬이나 심리학 같은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존감을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춰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3번님께 매우 매우 중요한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여덟 번째 카드는 조언을 의미합니다. 3번님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성숙인데요. 쉽게 말해서 성숙해져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지는데요? 성숙해지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카드를 빗대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카드를 보시면은 배경이 무슨 썩은 나무도 아닌 것이 칙칙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화사한 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표정이 해맑나요? 아닙니다. 표정이 꽤 진지해 보이고 은은한 미소만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현실과 대입해 보면 이 카드의 깊은 조언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님의 현실은 이 카드의 배경처럼 칙칙하고 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칙칙한 환경과는 별개로 이렇게 화사한 꽃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 사람의 표정처럼 매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라. 그러면 성숙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잘 맞는 짝을 구하는 사람도 많죠. 꼭 이 조언을 잘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조언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오, 딱 3번님에게는 최고의 결과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강렬함인데요. 방향성이 매우 정확해서 강렬한 에너지로 달려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나야 할 짝은 어떤 성향일지, 그 사람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찾아서 힘차게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힘차게가 어떤 힘차게인지는 방송이라서 말하기 힘든데 다들 어른이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튼 이 타로 카드는 6개월 이내의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8번 카드의 조언을 잘 실행하시면 3번님과 딱 맞는 분을 6개월 이내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죠? 꼭 그렇게 되길 빌어드릴게요. 이제 4번님의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카드는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수동적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랑 만나면 다소 수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우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편견 없이 봐줄 거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인간관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이 사람은 바람기가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은 어떨까 저떨까? 등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 심리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꼬시고 싶다면 외모, 돈 이런 것보다는 솔직하면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호감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1번 카드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태도가 좀 수동적인 모습이 보였는데 속마음을 보면 속으로는 할 거 다 했네. 이 카드를 보세요. 열매가 있죠. 식물의 입장에서 열매가 뭡니까? 결실이지요. 그러면 남녀 관계에서 결실은 뭡니까? 애 아닙니까? 애. 애를 낳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카드를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은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는 갈 때까지 갔다. 밤마다 4번님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4번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첫 번째 카드에서 말한 거랑 이어서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는 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해도 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나가지고 밥 먹고 술 한잔하고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 좀 하다 보면 스킨십 진도도 빨리빨리 나가게 될 거고, 만날 때는 오빠야 하고 불렀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빠이빠이 할 때는 여보야 하고 부르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라. 이거지요. 그럼 가뿐한 마음으로 다음 카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이 카드는 연애운에서 나왔을 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번님의 마음이 아리까리한 게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럴 때는 나 혼자만 계속 생각하면은 생각이 안드로메다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향이나 취향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앞에 나왔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도 충분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은근히 성향이나 좋아하는 거 물어보면서 약속도 잡고 하면 되겠네요. 이제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나의 속마음입니다. 4번님은 진짜로 생각이 많으시네요. 이 카드는 연애에서 나왔을 때 안 좋은 영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카드의 의미가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려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욕심이 강해지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궁금할 때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귀자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볍게 커피 한잔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서로 성향을 알아가면서 잘 맞는다고 느낌이 들 때 그때부터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마음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죠. 다섯 번째 카드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를 해봤자 딱히 도움되는 것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관계가 좀 힘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관심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하셨었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사람이 4번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돌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손이 있잖아요? 이 손의 방향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걸 4번님의 과거에 대입해 보면 처음에는 내가 오르기에 좀 힘든 산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 나의 방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가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현재에는 상대방을 직접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상대방을 알아가는 건 좋은데 알고 난 후에는 뭘 할 거냐 이겁니다. 상대방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찐한 사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서로를 엮어주는 다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랑 뭘 함께 하면 관계가 좋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랑 함께 뭘 하면 관계를 좋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찾아야 됩니다. 힌트를 약간 드리자면 둘이서 뭔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협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찾아보시면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미래에 나왔다면 다른 사람들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카드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멘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4번님의 마음이나 둘의 관계 같은 것들은 최대한 주변에 알리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SNS에 사진을 안 올려도 되고 굳이 주변 사람들한테 연애 상담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 카드가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겠죠. 그럼 4번님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관계도 잘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카드에서 그 조언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8번째 카드는 조언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자가 양털을 쓰고 있지요. 이것처럼 4번님의 가득 찬 욕망을 숨기시고 순진한 척을 해라. 이게 조언입니다. 이게 그냥 순진한 척이 아니라 순진한 척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끄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4번님은 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털을 쓰고 순진한 척, 상대방을 꼬아내라 이겁니다. 자세한 방법들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센스 있게 은근히 꼬아내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을 거니까 이것저것 써먹어 보세요. 조언은 너무 심플해서 간단하게 끝냈네요. 왜냐하면 이분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결과인 마지막 카드를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조언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8번 카드에서 시킨 대로 잘 따라하면은 언제 그 사람을 덮치면 되는지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전투적인 포즈를 잡고 있잖아요. 언제 선빵을 칠지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4번님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덮칠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화끈한 커플이 되시겠네요. 아무튼 오늘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타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센스 있게 다들 아시죠?